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믿기 힘든 그리고 오래도록 기억될 만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토트넘이 드디어 우승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축구를 잘 모르는 분들도 오늘은 함께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잠깐 상상을 해볼까요? 한 팀 있어요. 팬도 많고 유명한 선수들도 많아요. 경기장도 크고 역사도 길어요. 그런데 이 팀이 정말 중요한 대회에서는 단 한 번도 우승을 못한 거예요. 무려 17년 동안요. 그게 바로 토트넘 호스퍼라는 팀입니다. 축구 팬들 사이에선 이런 말이 있어요. 토트넘은 우승 직전까진 잘 가는데 항상 마지막에 무너진다. 그 말이 너무 오래 붙어 있어서 어떤 팬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토트넘은 우승할 수 없는 팀이라고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팀이 드디어 진짜로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우리의 손흥민 선수가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온 게 벌써 2015년 딱 10년 전이에요. 그동안 그는 정말 많은 것을 이뤘습니다. 수많은 골을 넣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시아 선수 최초로 득점왕도 했어요. 그런데 딱 하나, 우승 트로피는 없었습니다. 그건 손흥민 선수 개인에게도 큰 아쉬움이었고 팬들에게도 마음 아픈 부분이었죠. 그렇게 잘하는데 왜 트로피가 없지? 손흥민이 있는 팀이 우승 못한다는 게 말이 돼? 이런 말을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그 한을 풀었습니다. 2025년 5월 22일 UEFA 유로파리그 결승전 토트넘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맞붙었고 손흥민 선수는 주장으로서 팀을 이끌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 경기에서 토트넘은 단순히 이긴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맨유를 압도했다는 점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골을 넣진 않았지만 엄청난 움직임과 헌신적인 플레이로 팀 전체를 이끌었고 결국 2대1로 승리. 17년 만에 토트넘 역사상 처음으로 유럽 무대 우승컵을 들어올린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건 단순히 경기에서 이겼다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마치 오랜 시간 아무도 열지 못했던 무거운 철문을 손흥민이 뚫고 들어간 거예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니 그동안 쌓여있던 좌절, 조롱, 한숨 그런 감정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죠. 그리고 그 자리에 남은 건 눈물과 박수였습니다. 경기 종료 후 손흥민 선수는 눈물을 흘리며 동료들과 포옹을 했습니다. 팬들은 기립박수를 보냈고 그 순간은 단순한 승리 그 이상이었어요. 그건 희생과 헌신, 도전과 기다림의 결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토트넘 구단은 경기 후 공식 채널을 통해 손흥민에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역사를 만드는 레전드라고요. 그동안 구단이 손흥민 선수에게 얼마나 큰 신뢰를 갖고 있었는지 또 그의 존재가 팀에 얼마나 특별한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사실 축구에서 레전드라는 단어는 아무나 붙여주는 게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구단의 역사책에 이름이 남는 선수. 그게 지금 손흥민 선수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축구 팬들만의 감동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함께 기뻐했고 실시간으로 뉴스와 SNS에서 손흥민 선수의 이름이 쏟아졌습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세계 축구 무대에서 이런 걸 해냈다는 자부심,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했다는 감동. 이건 한 명의 선수를 넘어 한 시대의 상징적인 이야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손흥민 선수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그 찬란한 순간을 봤지만 그 뒤에 얼마나 많은 눈물과 고통이 있었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숨겨진 이야기, 손흥민의 진짜 도전과 갈등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2015년에 토트넘에 입단했습니다. 이적 당시에는 걱정의 목소리도 있었어요. 아니, 왜 하필이면 토트넘이지? 우승도 없고 빅클럽도 아닌데 거기서 뭘 보여주려고? 하지만 손흥민은 이렇게 말했죠.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쉽게 이길 수 있는 경기보다 어렵지만 가치 있는 길을 택한 거예요.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은 고속도로를 탈 때 손흥민은 험한 산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여정은 매 시즌 마치 드라마처럼 극적이었어요. 2018년 2019 시즌 토트넘은 UEFA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 진출합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어요. 축구 팬들 사이에선 토트넘이 결승에 설마 농담이겠지? 라는 반응도 나왔죠. 하지만 그게 현실이 되었고 손흥민은 그 중심에서 놀라운 활약을 펼쳤습니다. 맨시티와의 8강전 손흥민이 넣은 2골은 아직도 명장면으로 회자되고 있어요. 하지만 결승에서는 아쉽게 리버풀에 패하며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꿈을 눈앞에 두고 놓쳐버린 거죠. 그리고 2020-2021 시즌. 이번엔 카라바오컵 결승전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될까? 팬들은 또 희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강팀 맨시티. 결과는 또 한 번의 패배. 그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경기 후 손흥민 선수가 울음을 참지 못하고 그라운드에서 눈물을 흘렸던 장면. 그건 단지 경기 하나 졌다고 흘린 눈물이 아니었어요. 몇 년을 바쳐 도전했지만 또 실패한 사람의 깊은 절망.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는 그렇게 무너졌지만 다음날 다시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이게 손흥민이에요. 여기까지 들으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 정도 실패했으면 다른 팀 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 맞는 말이죠. 실제로 손흥민을 원하는 팀은 정말 많았습니다. 우승 가능성이 높은 팀, 연봉도 더 많이 주는 팀, 환경도 훨씬 좋은 곳들. 하지만 손흥민은 끝까지 토트넘에 남았습니다. 그가 남긴 말이 있어요. 나는 팀과 함께 성장하고 싶었다. 여러분, 이런 걸 우리는 의리라고도 하지만 동시에 책임감이기도 해요. 자신을 믿어준 팀에 보답하고 싶다는 마음, 그 마음이 손흥민을 움직인 겁니다. 이쯤 되면 손흥민의 내면에서 벌어진 갈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전은 계속됐고 결과는 계속 아쉬웠고 주변에서는 떠나라고 했지만 그는 조금만 더 이번에는 될지도 몰라 하며 버텼습니다. 그 반복된 기다림 속에서 그는 강해졌고 마침내 우승이라는 보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결과만 보고 평가하죠. 하지만 손흥민의 진짜 위대함은 그 모든 실패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낸 그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모여서 역사를 만든 레전드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그런 순간 있죠. 주인공이 끝없이 얻어맞고 무너지고 포기 직전까지 갔다가 어느 순간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반전은 대부분 아주 작은 계기에서 시작돼요. 토트넘과 손흥민에게도 그런 반전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이 모든 건 감독 교체에서 시작됐어요. 토트넘은 2022-23 시즌 도중 강한 카리스마로 팀을 이끌던 콘테 감독과 결별하게 됩니다. 팀 분위기는 침체되고 팬들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죠. 선수들은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파격적인 선택이 내려집니다. 바로 앙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선임한 거예요. 이름도 생소하셨죠? 호주 출신 셀틱에서 성공한 지도자였지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전혀 검증되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팬들도 반신반의했어요. 이 감독이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바로 여기서부터 진짜 반전 드라마의 서막이 열리게 됩니다. 손흥민의 포지션 변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손흥민을 스트라이커로 전진 배치한 것이었어요. 이전까지 손흥민은 주로 측면 공격수, 다시 말해 윙어로 뛰었는데요. 이번엔 경기의 중심인 중앙 공격수로 세운 거죠. 처음엔 걱정이 많았어요.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중앙은 몸싸움도 많고 체력 부담도 큰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선택이 손흥민을 완전히 다시 태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첫 몇 경기에서부터 연속골을 넣기 시작했고 경기 흐름을 지배하는 플레이메이커로 거듭나기 시작했죠. 예전보다 더 자유롭게, 더 공격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더 즐기면서 뛰는 손흥민의 모습에 팬들은 환호했습니다. 손흥민의 변화는 팀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공격적인 전술, 볼을 소유하고 끊임없이 전방 압박하는 전술을 펼쳤어요. 이 전술은 손흥민의 스피드와 판단력, 그리고 후배들과의 연계를 극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UEFA 유로파리그 결승 진출이라는 성과가 찾아옵니다. 상대는 유럽의 강팀,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손흥민은 주장으로서 팀을 이끌고 결승전에서는 결정적인 도움과 1골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경기는 토트넘의 3대1 승리.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 손흥민은 두 손을 들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 얼굴엔 믿기지 않는 현실과 모든 고통을 보상받은 듯한 환희가 담겨 있었죠. 2008년 리그컵 우승 이후 무려 17년 만에 첫 메이저 트로피. 그 트로피를 손흥민이 들어올렸습니다. 단지 우승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순간에 팀을 이끈 리더로서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는 그날 토트넘 팬들에게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은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이제 단순한 스타가 아닌 토트넘 역사를 새로 쓴 레전드다. 한국 국민의 감동. 한국도 뒤집어졌습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중계로 함께한 팬들은
마치 국가대표 경기를 보듯 환호했어요. 그 순간은 단지 한 클럽의 우승이 아니었고 한국인 선수의 의지와 노력이 전 세계 무대에서 빛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포기하지 말아야겠다고 느꼈어요. 그게 바로 스포츠가 주는 진짜 힘 아닐까요? 자, 이제 드디어 손흥민은 오랜 시간 버티고 쌓은 결과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일까요? 아니죠. 이제는 다음 세대를 위한 이야기가 시작될 차례입니다. 자, 이제 손흥민은 유럽에서 우승을 이끈 아시아 최초의 주장이자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은 단순한 개인의 성취를 넘어서 한국 축구 전체의 지형을 바꾸는 사건이기도 했어요. 왜냐고요? 손흥민이라는 한 선수가 만들어낸 이 우승은 축구에 대한 인식, 꿈을 꾸는 방식, 그리고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유럽 축구계에서 아시아 선수는 체력이 약하다, 스피드만 빠르다는 인식이 많았어요.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마케팅용 선수로 보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이 바꿨어요. 정면 승부, 큰 경기, 강팀 상대로도 물러서지 않고 심지어 중요한 순간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하니까 유럽도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유럽 스카우터들은 한국 유소년 리그와 고등학교 대회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손흥민 이후 유럽 무대로 직행한 한국 선수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김민재 바이에른 뮌헨, 양현준, 홍현석, 정우영 등 유럽 중소클럽까지 퍼져나가는 흐름.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손흥민이 그 길을 닦아놨기 때문에 이제 유럽이 한국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전엔 아이들이 축구를 하면 주변 어른들이 그래서 먹고 살 수 있겠어? 라고 물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손흥민이라는 살아있는 전설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초등학생들은 나도 손흥민처럼 유럽 가서 뛸래요. 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인 롤모델이 생긴 거죠. 그 차이는 엄청 큽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어릴 적 아이유를 보고 나도 가수 되고 싶다. 손흥민을 보고 나도 유럽 리그에서 뛰고 싶다. 이런 꿈을 꾸는 구조와 같아요. 꿈이 현실 가능성으로 보일 때 그 사회는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기업들도 축구 인프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어요. 왜냐면 손흥민의 성공이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국민적 관심이 쏠리면 정책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유소년 전용 축구장 확대, 스포츠 과학 도입, 지도자 연수 프로그램 강화 등 손흥민의 영향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한국 축구를 진화시키고 있어요. 흥미로운 현상은 K리그의 관중 수도 다시 늘고 있다는 점이에요. 손흥민은 해외파지만 그가 축구 전체에 끼친 긍정적 영향이 국내 리그에도 돌아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가대표팀에서도 손흥민은 단순한 에이스가 아니라 멘토이자 리더, 팀을 하나로 묶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의 태도, 인터뷰, 훈련 습관은 후배들에게 정답지처럼 작용하고 있어요. 손흥민은 이미 국가 이미지 그리고 문화 수출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그가 뛰는 경기에는 전 세계 팬들이 모이고 손흥민 관련 콘텐츠는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합니다. 이건 BTS, 기생충, 오징어 게임과 같은 K 콘텐츠의 한 축이에요. 우리가 문화 강국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손흥민이라는 스포츠 아이콘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손흥민 이후는 누가 있나요? 답은 아직 완전히 정해지진 않았지만 분명한 건 그의 정신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각지의 축구 교실에서 손흥민처럼 되고 싶다고 말하는 아이들이 수천 명, 수만 명씩 땀 흘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좋은 훈련 환경에서 더 많은 정보와 기술로 무장해 손흥민을 뛰어넘는 스타로 자라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손흥민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우승 트로피 하나가 아닙니다. 그는 불가능해 보였던 꿈을 현실로 만든 한국인이고 한 나라의 인식과 시스템을 바꾸어낸 선구자입니다. 앞으로도 손흥민은 뛰고 웃고 이기고 때로는 지겠지만 그의 이름은 이미 한국 축구의 교과서로 남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여정을 함께 목격한 증인이 된 겁니다. 자, 이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우승은 끝일까요? 아니면 시작일까요? 손흥민과 토트넘의 유럽 재패. 그건 마치 긴 터널을 지나 첫 햇살을 마주한 순간 같았어요. 그런데 이 햇살이 그대로 멈춰 있을까요? 아니면 세상을 더 비추게 될까요? 이제부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우승 이후의 세계입니다. 우선 토트넘 구단 차원에서 보면 이번 유로파리그 우승은 새로운 기대와 압박의 시작이기도 해요. 이제 팬들과 언론은 다음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챔피언스리그는 언제냐? 더 강한 팀들과 경쟁하기 위해 선수 영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손흥민의 뒤를 이을 리더는 누가 될 것인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다음 시즌에도 성공할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죠. 즉, 우승은 도착점이 아니라 시작점입니다. 손흥민은 이제 30대 중반에 접어들었어요. 현역으로 뛸 수 있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가 단순히 경기장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손흥민이 한국 축구 행정에 참여할지, 유소년 지도자로 나설지, 혹은 세계 축구계를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할지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박지성 선수가 은퇴 후 대한축구협회 전력 강화실장으로 활동하고 유소년 시스템 개선에 기여했던 것처럼 손흥민 역시 더 넓은 무대에서 축구 외교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인물이에요. 손흥민을 기점으로 한국 축구는 더 글로벌하게 진화 중입니다. 이전 세대는 박지성, 이영표, 그리고 손흥민으로 이어진 계보는 이제 이강인, 백승호, 김민재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 세대를 벌써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손흥민이라는 가능성의 모델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훨씬 더 과학적으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과거엔 유럽 진출이 꿈이었지만 이제는 구체적인 목표가 된 시대입니다. BTS, 오징어 게임 기생충, K-POP과 K-무비에 이어 이제 K-스포츠가 그 이름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그 흐름의 중심에 있어요. 그가 뛰는 한 경기는 100개국 이상에 생중계되고 소셜미디어에서 수십만 명이 그의 하이라이트를 공유하고 글로벌 팬들이 SON 유니폼을 입고 응원합니다. 이제 손흥민은 스포츠를 넘어선 문화 아이콘, 국가의 자산이자 대표 콘텐츠가 된 거죠.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손흥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정답은 많을 수 있지만 그중 하나는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진짜 실력은 언젠가 반드시 기회를 만난다. 손흥민은 끊임없이 준비했고 그 기회가 왔을 때 흔들림 없이 잡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좌절, 외로움, 언론의 압박, 심지어 부상과 차별까지 견뎌야 했지만 결국 그는 해냈습니다. 이건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당장은 빛나지 않더라도 지금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걸 믿고 버틸 줄 아는 용기. 그게 바로 손흥민이 우리에게 남긴 진짜 메시지가 아닐까요? 토트넘의 우승은 그저 한 번의 경기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 사람의 헌신이 한 민족의 자부심으로 이어지고 미래 세대의 꿈이 되는 진짜 반전 드라마였어요. 앞으로 손흥민의 축구는,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갈 한국 스포츠의 미래는 이보다 더 빛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오늘에 작은 용기와 꿈을 심어주었기를 바랍니다.